정말 필요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정말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투시도입니다. 3D 투시도가 왜 필요한 걸까요? 투시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현대로만 맡기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면도만 봤을 때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되실까요? 이 공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투시도가 있으면 지금 보이시는 시안처럼 조명의 위치라던가 마감재 느낌, 공간 분위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공사하심으로써 다시 공사하는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답니다. 이 문이 두 개가 있으면 양여단지 문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을 옆으로 여는 기호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도면의 기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하시면서 도면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으셨죠? 그래서 컴비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도면 보는 법, 이것만 최소한으로 하신다면 작업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성공적으로 하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가 인테리어 도면의 종류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면은 벽체, 기둥 위치, 창문, 출입구 위치 같은 시공할 공간에 뼈대가 되는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는데요. 이 정보가 없으면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실 때 도면은 딱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평면도, 천장도, 인면도, 전기 전열도, 3D 투시도입니다. 평면도 먼저 살펴보실게요. 평면도는 공간의 내부를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을 시수와 함께 표현된 도면인데요. 주로 벽체, 출입구, 창문, 가구 위치와 배치들을 확인할 수 있고 공간의 동선이 효율적으로 짜져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확인에 용이합니다. 컨빌 디자인에서 고객님께 제공해드리는 도면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구조들이 의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앞에 교회 단상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단상이 위치가 되어 있고 벽체는 어디로 쳐져 있는지 그것들이 각각 그런 위에서 본 모습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지금 들어갔을 때 크게는 출입구의 위치가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정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긴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 의자들이 각각 몇 개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저희가 작게 방송실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역 또한 사이즈와 함께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평면도가 어떤 것인지 크게 살펴봤는데요. 인면도를 보실까요? 인면도는 건물의 모습을 수직으로 자르고 그 방향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면으로 봤을 때의 모습, 그리고 측면으로 봤을 때의 모습과 같이 해당 단면에 층고를 표시를 하고 외부 마감재와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해당 도면은 위에서 본 도면과 다르게 그런 구조물들의 문의 높이라던가 혹은 상부장, 하부장의 위치 그리고 지정된 마감재의 표기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천장 도면은 조명의 위치 그리고 조명의 종류, 에어컨, 비상구 같이 주요 천장 구조물을 배치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 기호를 통해서 조명 간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례를 보시면 그 범례는 각각의 조명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조명이 어디 위치에 하는지 범례랑 같이 살펴보시면 구조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전기전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인터넷, CCTV와 같이 전기에 필요한 부분이 각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표시된 도면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범례와 같이 스위치가 4구도 있고 2구도 있고 또 이제 각각의 콘센트의 위치가 다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위치에 따라서 그 기호에 맞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평면도 그리고 이제 전기 전열도를 같이 놓고 보시면 이 벽체 위치에는 어디 위치에 콘센트가 있고 어디 위치에 스위치가 있고 CCTV는 어디에 달릴지 각각 확인이 가능하겠죠. 인테리어에 정말 필요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정말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투시도입니다. 흔히 3D 도면이라고 불리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투시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서 있는 방향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공간을 3D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3D 투시도가 왜 필요한 걸까요? 투시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공사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면대로만 맡기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디자인이나 마감재에 대해서 협의가 정확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면도만 봤을 때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되실까요?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이 공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투시도가 있으면 지금 보이시는 시안처럼 조명의 위치라던가 마감재의 느낌, 공간 분위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공사하심으로써 다시 공사하는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체 예시만 보더라도 평면도에서는 치수가 있는 상태로는 보이고 또 라운드가 있는 정도의 벽체 모습은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디자인될 건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3D 투시도로 디자인된 벽체를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디자인에 대한 조율이 공사하기 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3D 투시도를 활용한다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사 이전에 디자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색상, 텍스처, 재질 등을 공사 전에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명확하게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최종 공사 결과물에서도 한층 더 좋은 디자인으로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테리어 할 때 꼭 알아야 될 도면 기호들 뭐가 있을까요? 출입문 기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입문은 크게 하나만 있는 출입문이 있고 두 개가 있는 출입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는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원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이 두 개가 있으면 양여단지 문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한 크게 보통 사용하는 것이 회전문인데요. 회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십자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을 위해서 표시한 기호입니다. 그런 주 출입문뿐만 아니라 도면에는 슬라이딩 도어와 폴딩 도어도 실내 그리고 실외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을 옆으로 여는 기호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폴딩 할 수 있다는 기호가 그대로 잡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도면 기호인데요. 층고 표시입니다. CH3470.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평면도의 CH3470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ceiling high, 천장 레벨이 결국 3470mm라는 표시입니다. FL이란 뜻은 플로우 레벨이라 해서 바닥과 단차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0이 됐을 때는 바닥과 단차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에 150 그리고 300 이렇게 시수가 적혀 있다고 하면 그 바닥에서부터 단차가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레벨 150mm, 플로우 레벨 300은 투시도에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단차가 높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면도 뿐만 아니라 투시도를 같이 보시면 공사하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안에 원 그리고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들은 자유롭게 표시를 해도 되는데요. 그 기호를 방향으로 해서 삼각형의 표시가 그 구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 부분에 이런 C 부분의 구역의 인면도는 인면도 C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단면을 자른 기준으로 해서 그 방향을 바라본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기준은 지금 인면도 B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단면을 이렇게 자른 기준으로 B 방향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호들은 A, B, C, D 뿐만 아니라 가나다라가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표기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창문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도어처럼 미닫이의 형식도 있고 또 여닫이, 슬라이딩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고정창 같은 경우는 그 창이 구성이 되어서 열 수 없는 그런 픽스 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셔터창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보는 이렇게 셔터를 통해서 열고 닫는다는 표시고 다 각각 표기가 다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벽체인데요. 벽체는 부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부술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부술 수 없는 내력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력벽의 표시가 이제 빈 공간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완전히 검정색으로 차 있는 경우가 있고, 부술 수 있는 경우는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이미 되어 있는 내력벽 사이에 가벽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조적을 쌓는다거나 목공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부서도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새로 다시 그런 비내력벽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비내력벽 같은 경우는 보통 해치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의 종류와 도면에 읽는 방법을 엑기스로 알려드렸습니다. 인테리어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라도 도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는지 익혀두시면 반셀프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하시거나 할 때 업체랑 소통하시기 훨씬 수월하답니다. 앞으로도 상가 인테리어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